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8월 22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충돌했는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은 그야말로 악연이죠. 자, 두 가지 사건으로 서로 엮여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채널A 사건인데, 자,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서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서 조국 전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었죠. 자, 이 사건으로 최강욱 의원 기소가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자, 2심 재판에서까지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1심, 2심의 판단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유죄를 확정 지으면 최강욱 의원은 그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채널A 사건도 있죠. 이 사건이야말로 두 사람의 악연이 극대화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야말로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죠. 4번이나 좌천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2년 가까이 붙잡고 늘어지면서 한동훈의 혐의점을 찾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죠. 결국 2년여 만에 무혐의로 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인 이동재 채널A 기자는 재판에서 결국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실체도 없이 용두사미로 끝난 사건이 이 채널A 사건이었는데, 자, 한동훈은 피해자, 그런데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최강욱 의원입니다. 자, 채널A 사건은 초기에는 검언유착 사건이다라고 몰아갔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니 이건 검언유착이 아니라 사기 전과자 지모 씨, 그리고 MBC, 그리고 정치권의 황희석과 최강욱 이 세 명이서 뭔가 한동훈을 아주 몰아내기 위한 이런 작전을 벌인 것이 아니냐, 정치 공작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짙어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최강욱 의원은 당시에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SNS에 끊임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더라.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서 지금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은 억울하게 몰렸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결국 최강욱 의원이 가해자로서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악연으로 엮여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한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법사위에서 계속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 법사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아주 아슬아슬했는데 오늘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이런 정면 충돌이었는데, 자, 지금 이해 충돌 문제에 있어서, 자, 애초부터 이 최강욱 의원, 지금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당사자가 법사위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언론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지금 박범계 장관도, 아니, 전직 법무부 장관이 지금 다시 의원 배지를 달고 법사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결국 또 터져 나온 것이죠. 자,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다.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건 사실 한동훈 장관이어서 그렇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앞에다 두고 질문을 한다? 이건 사실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는 사실은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사실
지금 걸고 넘어진 것이죠. 자, 이어서 최강욱 의원, 이 문제의 당사자가 발끈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습니다. 신상 발언을 한 것인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법사위에 피고인이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도 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이런 법사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각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아니 검사와 피의자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럴 때 한동훈 장관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말하니까 즉각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을 쳐다보면서 물어보는 듯한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굉장히 발끈한 것이죠. 자, 최강욱 의원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또 한동훈 장관이 말합니다. 기소가 되셨잖아요. 최강욱 의원,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자, 이때부터 서로 말이 얽히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최강욱 의원 아주 폭발하다시피 아주 반말이 나오는데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식의 태도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이건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치 아주 겁박하듯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반말이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의 그동안 이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태도를 보면 너무나 아나무인이고 상대를 그야말로 깔보는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분의 이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감히 국회의원이 말을 하는데 여기 끼어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 자기와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자,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하니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등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의원이 신상 발언하는데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등등 이런 식의 아주 반발을 했죠. 자, 그리고 뭔가 장례가 정리되고 나서 법사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에게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한 장관이 이게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자, 여기서 한 장관이 완전히 최강욱 의원을 한 방 먹이는 발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의 이해충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거기에 대해 결정되면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부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기소되고 재판된 당사자로서 법무부라든가 대법원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께서 기소된 사건은 크게 두 개인데요.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제가 반부패 부장으로서 기소에 직접 관여를 했고요. 채널A 관련 부분은 이동재 기자가 하지 않은 말, 즉 결국은 저를 타겟으로 한 얘기인데 유시민한테 돈을 안 줬어도 줬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허위사실로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고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 위원회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이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전 회의가 끝나긴 했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죠. 자, 여기서 말한 그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분은 이 부분이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이 2021년 4월에 자신의 SNS에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목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 그러니까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런 발언을 했더라라고 하면서 올린 글인데 저 글 자체가 전부 허위 사실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저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자, 내용 조금 보면 이동재 기자가 감옥에 있던 이철 전 대표를 찾아가서 이런 식의 협박을 했더라라고 쓰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네, 또 보시면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뒀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퍼뜨렸죠.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썼고 그리고 검찰과 지금 마치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장관과 모의해서 이런 것들을 꾸민 것인 것처럼 계속 그 내용을 흘리고 당시 이걸 가지고 검언유착 사건으로 아주 몰아갔죠. 결국 이 사건 최대 피해자 한동훈 장관 맞습니다. 거의 뭐 유배되다시피 좌천, 그것도 4번씩이나 좌천 당하고 뭐 여러 번 압수수색 당하고 독직 폭행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부적절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최강욱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법사위에 앉아서 네, 한동훈 장관 사실상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2차 가해죠.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최강욱 위원 여러 사람이 들었다고 증언했던 그 소위 짤짤이 발언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하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 반박하고 반발했던, 그래서 윤리위 징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발하고 있는 최강욱 위원의 그 인성을 다시 한번, 그 아나무인 정말 그 인성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8월 23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가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자, 오늘은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한동훈 청문회에서 이모 발언으로 굉장히 망신을 산 바 있죠. 자, 그런데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도 김남국 의원 또 한 번 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수준 차이를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괜히 마약 조폭 수사와 관련해서 아는 체를 했다가 아주 톡톡히 한동훈 장관에게 망신을 당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실패가 예견된 일이었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가장 잘 아는 분야죠. 자, 한동훈 장관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 그리고 대검에서 1년 반을 이 강력 사건을 총 수사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마약 그리고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제 김남국 의원 질의에 나섰는데 이 마약 조폭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 김남국 의원의 질문 내용은 결국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이 꼼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최근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 범죄에 마약 그리고 조폭 범죄를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무부의 논리는 이것이었죠.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그리고 조폭 수사에서 손을 떼면서 심각한 수사 공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늘어만 가는데 제대로 검거되지 못해서 문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아니다. 내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마약과 조폭 수사에 있어서 뭔가 유의미한 수사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이 마약과 조폭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너무나 황당해서 정말 한동훈 장관도 아주 기가 막혀하는 이런 표정을 보였는데,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읊은 그 통계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뭐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뭐 마약 그리고 조폭 범죄 뭐 건수를 보니까 뭐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더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관세청 통계라고 하면서 어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실제 관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 마약류 밀수 단속 역대 최대 실적, 2020년과 2021년에 마약류 압수 실적을 보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검찰의 그런 논리, 즉 수사 공백이 발생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엉터리죠. 아니, 관세청에서 마약 그 밀수를 단속하는 것과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마약 조직, 마약 유통을 뭔가 검거하고 소탕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같은 영역입니까?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이 마약 범죄를 아주 추적해서 사실 그 조직 자체를 검거해내는 것은 매우 아주 어려운 수사입니다. 이걸 단순히 관세청의 이런 통계를 가져와서 뭔가 수사 공백이 없다,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맞지 않죠. 사실 정확한 통계를 봐야죠. 지난 16일에 대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마약 범죄 하나만 보면, 자, 지난해 마약 압수량이 1296kg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 2017년에는 전체 155kg이었습니다. 155가 지난해 1296kg, 거의 8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은 13.4%의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말은 마약 유통량은 엄청나게 80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그 유통되는 그 증가량에 비해서 이 마약 범죄가 검거되는 그 비중은 너무나 아주 미미하게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범죄에 제대로 그 수사 역량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팩트인데 이 팩트를 아주 정말 허접한 통계안을 가져와서 이런 식의 수사 공백이 없다라는 논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듣고 있던 한동훈 장관, 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아주 단호하게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 분명히 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서울지검 강력부를 2년간 관장했고 또 반부패 부장으로서 1년 일했습니다. 그 당시 검찰 자체에서 건수로만 볼 게 아니라 굵직한 마약과 굵직한 조폭 수사들을 당연히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중발한 겁니다. 그 이후로 경찰이 깡패나 마약 수사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전문가로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통계도 매년 30%씩 줄어온 게 분명하고 사건의 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수사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약 조폭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아무리 아는 척을 해봤자 아무리 어떤 통계를 들이밀어도 사실 한동훈 장관의 그 어떤 현장에 대한 파악을 도저히 못 따라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어떤 논리를 펴느냐. 자, 검찰이 마약과 조폭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김학의 사건, 그리고 2019년도에 있었던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 사건을 언급합니다. 2019년 사건은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더라. 지금 아직 재판에서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스폰서 문화, 성접대, 여러 가지 뇌물 접대가 검찰에서 계속되어 왔다.
심지어는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성접대 뇌물을 받았던 시기에 검사장, 고검장까지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자정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10여 년이 지난 2019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 검찰 출신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 편의주의에 의한 것 때문이다라고 해서 미흡하지만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또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수사를 국민을 위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형사사법 체계를 더 공정하게 가져가자는 차원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국민을 위해 해야 되는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시행령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굉장히 많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는데 거기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죄까지 넣었다. 심지어 방위산업 관련 범죄까지 경제범죄에 포함시켜서 사실상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질의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꼼수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아주 돌아 지금 질의를 한 것인데, 자, 이걸 듣고 있던 한동훈 장관 딱 이렇게 정리하듯이 답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그런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한다? 아니, 과거에 특정한 어떤 잘못은 그걸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뇌물죄가 있지만 아니, 국회를 누가 닫자고 합니까? 오히려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꼼수 말씀하셨는데 직권 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아니 도대체 똑같은 말입니다만 이걸 왜 그렇게까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입법이나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대로 했는데 그걸 왜 법을 무력화한 겁니까? 굳이 무력화한 것이라면 중대범죄의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그런 내심과 의도, 즉 잘못된 내심과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력화되는 게 맞죠라고 이렇게 아주 응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구라든가 법 자체의 정신 전혀 무력화되지 않았고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 잘 정리했죠. 아니 스폰서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범죄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있다고 검찰을 아예 문을 닫게 하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그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런 근거를 끌여다가 뭔가 시행령 꼼수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접한, 정말 뭔가 애송이가 아주 전문가에게 호기롭게 결투 신청을 했다가 정말 제대로 당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실 법무부의 그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저는 아니 좀 더 많은 범죄를 다룰 수 있게끔 더 확대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검사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더 섭섭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부패 범죄구나, 누가 봐도 이건 경제 범죄구나, 뭔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도 특별히 무리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만, 그리고 그 이전에 굉장히 모호했던 시행령을 아주 더 구체화시켜서 그 안에 속하는 범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시행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더 명확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작업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꼼수다, 이런 식의 비판 자체는 너무나 수준 낮은 아주 저질 공격이고, 그러니까 늘 한동훈 장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어제도 또 한 번 호기롭게 나섰지만 너무나 한동훈 장관과 같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너무나 그 수준차가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낸 이런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8월 23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실 거면 그때 동의하지 말았어야죠. 일이라고 써놓고 이라고 해석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자, 이 한마디에 박주민 의원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자, 나름 민주당의 공격수라고 평가받는 박주민 의원인데 어제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과정에서 이런 질의응답이 오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작업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꼼수다.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완복이다.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복구다라면서 비판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 마치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완전히 여기에 다 밀어 넣은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비판이죠. 지금 법무부가 작업한 이 시행령 개정안은 부패나 경제 범죄에서 그 카테고리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이런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부여한 그 위임 범위 안에서 이 시행령 개정안이 보다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이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완전히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이죠. 자, 먼저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자, 법무부 자료인데, 자, 보시면 이번 그 개정안 내용입니다. 자, 검찰청법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 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거기 지워져 있는 공직자 범죄라든가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이런 것까지 검찰이 할 수 있었지만 다 빼버렸죠. 그래서 부패 그리고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저 등이라는 한 글자죠. 자, 첫 번째 박스에서 보시면 이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검찰청법의 제4조 문구입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래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는 법사위에서 중으로 했다가 이게 본회의에서 등으로 바꿔졌습니다. 자, 그래서 법사위 1소위에서 4월 26일 날 박주민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해버리면 경제범죄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또 다른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등을 중으로 바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자, 이렇게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회의에 와서 저렇게 위에 최종안으로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이 등으로 바뀌어서 통과됨으로써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시행령령을 통해서 조금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데 박주민 위원, 아니 본인도 알고 있었죠. 이게 원래 중으로 해야 되는데 등으로 바꿔놓으면 시행령령으로 더 많은 것을 좀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동의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어제 법사위에서 오갔는데 결국 한동훈 장관은 아니 당신이 왜 그렇게 통과시켰어요? 거기에 왜 동의를 했어요? 4월 26일에 저렇게 발언까지 해놓고 왜 본회의에 이런 최종안에 이거 당신이 통과시킨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친 겁니다. 자, 법사위에서 박주민 의원 처음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자, 박주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난맥도 있었지만 검찰청법을 개정한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의합니다. 자, 한동훈, 수사를 못하게 해서 범죄 수사를 위축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답변에 박주민 굉장히 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박주민,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검사들도 당시 집단 행동하면서 수사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라는 것 알고 계셨고, 또 여당 의원들도 그런 목적 다 알고 있다. 자, 한동훈 장관도 그런 목적인 거 알기 때문에 지금 권한쟁의 신청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목적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자, 한동훈 다시 잘못된 의도죠. 즉, 잘못된 목적이죠. 자, 이에 박주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희가 과일, 채소 같은 경우를 입법부가 뺐어요.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과일, 채소를 못 팔게끔 빼버렸다. 자, 그래서 이제 과일을 못 팔겠구나. 다 알았던 것 아니냐. 자, 그런데 왜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 적절한 비유가 아니죠. 자, 여기에 한동훈 장관. 아니, 그러면 4월 26일에 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의원님도 정확히 저 뜻을 이해하고 계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으로 하면 될 것을 왜 등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머쓱해진 박주민, 자,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등 뒤에 더 늘리는 거 저도 우려했는데 설마 저는 입법부가 삭제한 내용을 다시 남아있는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자, 이렇게 답변하는데 사실 이 발언도 맞지 않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가 개정한 그 시행령 잠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시행령에서 부패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경제범죄에는 어떤 범죄가 들어가는지를 저렇게 명확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부패범죄를 보시면 자,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규정된 부패범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 공직자의 청렴 의무 위반 범죄, 불법적 이익이 결부된 선거 관련 범죄, 각종 보조금 관련 범죄, 범죄 수익, 자금 세탁 관련 범죄. 아니, 저 내용 중에 특별히 부패에 들어가는 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범죄가 있습니까? 대부분 저 카테고리에 들어갈 만한 범죄를 집어넣은 거죠. 자, 또 주요 경제범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기본적 재산범죄. 자, 오른쪽, 기술침해범죄, 조세 관세 포탈 범죄, 부동산 범죄, 금융 관련 범죄,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공정거래 범죄, 경제범죄 목적 조직범죄, 이건 조폭범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범죄를 보시더라도 저 카테고리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이상하다, 어색하다 싶은 이러한 범죄는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시행령 개정 작업을 보시면 특별히 마치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범죄를 저 안에 집어넣은 것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저 시행령을 검사들이 봤을 때 좀 섭섭해하지 않았을까라는, 너무나 보수적으로 참 개정 작업을 했구나. 자, 이런 생각마저 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모든 범죄를 할 수 있게끔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한 것처럼 민주당에선 호도하고 있죠. 자,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자, 한동훈 장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자, 입법 취지와 목적이 문헌을 벗어날 수는 없죠. 자, 박주민, 입법의 취지, 목적, 권한을 벗어난 겁니다. 자, 다시 한동훈, 저는 잘못된 속마음, 즉 잘못된 목적은 무력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법률 자체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들어간 것이죠. 즉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자, 다시 박주민, 명시적으로 드러난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한다. 자,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거의 마지막으로 못을 박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등이 아니라 중으로 남겨두셨어야죠. 아니, 지금 와서 이러실 거면 그때 동의를 왜 했습니까?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해석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죠. 네, 그래서 질의 시간이 끝났는데 박주민 의원으로서는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장대로 그냥 중으로 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아주 후회할 만한 일이 없었을 텐데, 자, 그 등으로 고치는 바람에 한동훈 장관이 그걸 놓치지 않고 이렇게 시행령으로 더 보완하는 이런 입법을 완성한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은 이 검수완박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어제 법사위 공방에서 박주민 의원도 한동훈 장관의 너무나 정확한 팩트 지적에 할 말을 잃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